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브로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많이 왔는데요. 이번에는 5단계 수익 내기 단계입니다.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문제도 찾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도 우리가 기획을 했고 그걸 가지고서 어떤 고객을 우리가 찾아서 판매할 것인지 그리고 고객은 우리가 어떻게 만나러 갈 건지까지 열심히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고객을 만났으면 그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을 해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할 시기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2단계까지 고민을 하지 않아요. 보통 앞에 아이디어 솔루션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돈을 어떻게 벌 건지에 대한 고민을 자세하게 하진 않습니다. 그냥 제품을 팔면 돈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이 단계인데 이 보시면은 이게 유튜브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보시면 유튜브가 가운데에 있고 그리고 영상 제작자 그리고 시청자 광고주 관련된 그룹들이 나오고 그들의 이제 서로 주고받는 가치와 돈들이 표시되는 요것을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유튜브가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으시겠죠? 유튜브는 영상 제작자로부터 콘텐츠를 제공받아서 그 콘텐츠를 시청자에게 보여주고 시청자는 피드백과 상호작용 그리고 광고를 시청함으로써 매출 공유를 영상 제작자에게 하게 됩니다. 돈은 어디서 들어오냐? 광고주가 광고비를 집행하게 됩니다. 타겟팅된 광고가 가는 거니까 광고를 추적할 수도 있고 그리고 효율적인 광고가 된다라는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광고비를 100원 집행을 하면 유튜브가 35원을 가져가고 그리고 영상 제작자에게 65%니까 65원 지급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비율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수시로 바뀌겠죠. 이 회사의 사정이나 이 광고 업계의 사정에 따라서 바뀔 것 같습니다.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2015년, 2016년으로 기억하는데 비트라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비트라는 앱이 있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무료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어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저도 이거 깔아서 설치해서 들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무료 사용자가 1,500만 가까이 다운받아서 사용을 했었죠. 어떻게 보면 국민의 3분의 1이 이 서비스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돌연 2016년 말에 앱 비트가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왜 종료했을까요? 이 저작권료라는 것이 있고 광고비. 비트는 광고비를 책정해서 광고비로 수익을 얻는데 이 저작권료가 광고비보다 더 비쌌던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적자를 보겠죠, 계속. 그러면 엄청나게 큰 투자를 지속적으로 받지 않으면 비즈니스를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었던 거죠. 저도 이 서비스 되게 좋아해서 자주 썼던 것 같아요. 저도 돈 쓰면서 뭘 하지 않고 이 당시에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엄청 짠돌이처럼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 무료로 이제 음악을 들을 수 있으니까 광고가 좀 나와도 사용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종료하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잘 구성을 해서 전략을 짜야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종료하는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단계에서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수익을 내는 방법 혹은 뭐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매 및 서비스 요금을 일시불로 선지급하는 그냥 구매하는 방식이죠. 바로 돈 내고 다 모든 금액을 한 번에 지불하고 그냥 제품을 받는 혹은 뭐 서비스 제품이면은 뭐 서비스도 한 번에 받는 그런 이제 모델입니다.
제일 일반적인 거죠. 원가 기준은 우리가 비즈니스를 구조화할 때 원가에 기반해서 거기에 마진을 여러 가지들을 책정해서 원가 기준으로 책정해서 받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투입 시간은 보통 개발 서비스를 외주 형태로 할 때 보면 맨 먼스라고 해서 개발자들이나 이 엔지니어들이 투입되는 단위를 책정을 해서 시간으로 책정을 해서 금액을 책정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용료, 구독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이제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인데 구독 서비스가 이제 사용료 방식이죠. 그리고 기술 이전. 기술 이전은 기술도 있고 IP, 브랜드, 캐릭터, 이런 식으로 라이센스 사업이 이런 방식의 모델입니다. 기술이나 권리, 특허 등을 사용하게 해주고 그 비용을 받는 방법이죠. 그리고 소모품 의존하는 모델도 있어요. 의료기기나 커피 머신 이런 식으로 렌탈하는. 그래서 제품 자체는 거의 무료로 아주 싼 값에 렌탈을 해주고 거기에서 소모되는 제품들을 독점으로 공급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고객들은 이런 거 좋아하죠. 특히 커피 머신은 이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커피 머신 렌탈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 제가 다녔던 회사도 커피 머신 렌탈을 했었고요. 그 낮은 초기 비용과 사용량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수익 제품으로 업세일링 하는 것인데 이거는 처음에는 낮은 이익으로 쉽게 접근하게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고수익 제품들을 제시해서 높은 이익을 달성하는 모델입니다. 다음은 광고 모델이고요. 광고 모델은 광고주가 제3자에게 접근하고자 하는 사업 모델입니다. 광고를 보는 사람들한테 이제 접근하고자 하는 모델이죠. 그래서 유튜브, 구글, 인스타그램 이런 SNS 서비스, 검색 서비스 등등이 있죠. 정보 제공 모델은 광고 모델이랑 비슷한데 공짜 서비스나 공짜 제품 그리고 어떤 정보 이런 것들로 사용자를 확보한 다음에 이 사용자의 정보를 제3자와 연결해서 이제 수입을 얻는 거죠. 그래서 링크드인, 잡코리아 등 취업 관련된 시장, 이 시장에서는 이런 정보 제공 모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모델, 거래 수수료 모델인데요. 이 중개하는 중개 서비스들은 대부분 수수료 모델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종량제 모델, 이거는 우리가 할 건 아니고 수도요금 같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고요. 정액요금제, 사용량을 구간별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가격을 구간별로 이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이제 회사의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식이죠. 소액결제 모델도 있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모델도 있고 아이템이 없거나 이제 기술 및 자본이 없는 경우에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을 프랜차이즈 모델을 도입해서 이제 시도하는데 거기에 로열티를 받거나 물건을 독점으로 공급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프랜차이즈 모델입니다. 유지보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이 아니고 공장이나 다른 시설물들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죠. 유지 보수 관리하는 대가로 사업을 영위하는 모델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여러분의 솔루션에 적용하셔서 앞에 아까 유튜브의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그림으로 도식으로 한번 표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사업 계획서를 보는 사람들도 한눈에 볼 수 있고 여러분 스스로도 내 사업에 누가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한테 얼마가 와서 누구에게 얼마가 가고 나도 얼마를 번다. 이런 식으로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의 비즈니스 모델처럼 여러분의 사업 모델을 도식으로 관련 그룹과 오가는 비용이나 가치를 표시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또 뵙겠습니다. 안녕.